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국일입니다. 역대 최고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바른 길을 간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 염장지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뻔뻔함에 도를 넘어섰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정말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역대 최고 고용률,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날 한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8월 달 고용 통계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국정의 제일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그러면서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 후에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청년 인구 감소에도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작년보다 20만 명 이상 늘어나서 당초 목표치인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같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속에서 열불 나는데 과연 이 발언이 사실인가 한번 살펴보죠. 진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가 살펴보죠. 팩트체크 첫 번째, 최고의 고용률,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랬는데요. 진짜 그런가요?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려고 작정하고 세금을 들이부어 가지고요 관제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 수준의 실업률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으로 나타난 착시 현상입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난 8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만 2천 명이나 증가를 한 490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취업자 숫자는 198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고령 취업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43.0%를 기록했는데요. 이 고용률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연속으로 월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고연령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문제는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어떤 것들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라는 거, 세금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거지, 이런 고령층 대상의 초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통계상 60세 이상의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들 하잖아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1시간만 앉아있어 돈 많이 주니까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금으로 만든 관제 일자리가 전체 고용률 상승을 가져온 겁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연령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24만 9,100명인데요.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35만 4,500명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신규 취업자 숫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주축이 되어야 될 30대, 40대 취업자 숫자는 오히려 2017년 10월 이후에 23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취업자 수, 이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인데 1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 8월만 하더라도 신규 취업자 수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인 45만 2천 명 늘었는데요. 그중에 60대 이상이 39만 1천 명입니다. 반면에 1년 전보다는 30대는 9천 명, 40대는 12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률도 높아지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요? 기가 막힙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세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간신히 숫자를 맞춘 일자리 분식 회계를 한 건데요. 국민들한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대통령 이런 경제인식은 경제를 좀 아는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갇혀 있으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그 뻔뻔함이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3대 축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죠. 한국 경제에 엄청나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뿐 아니고요. 업종 구분할 것 없이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1년 새에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감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원래 2.2%였는데 1.9%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 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 KDI,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국내외 연구기관이 한 목소리로 한국이 1%대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환율도 불안합니다.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9%, 엔화보다는 13% 떨어졌습니다. 부도 위기에 아르헨티나를 빼면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고 국가 신용등급이 AA를 유지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파퓰리즘으로 돈을 뿌리다 보니까 올해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거든요. 올 상반기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59조 원 훌쩍 넘었습니다. 통계 작성 후 최대입니다. 온갖 곳에 세금을 막 퍼붓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경제를 지탱하다 보니까 정책은 잘못해놓고 그 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꾸고 이런 세금 주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가 경제가 엉망이죠. 그렇다고 성장이 되는 겁니까? 한계에 달했다는 뜻이죠. 수출도 감소의 추세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입니다. 경제가 이런 데다가 소득 양극화도 역대 최악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 상위 20%, 소득 하위 20% 격차가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치인 5.3배 달했습니다. 소득 분배 수치도 발표 때마다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목표 뭐였습니까? 함께 잘 사는 경제라고 그랬죠. 부자들만 잘 산다고 분노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성적입니다. 더더욱 치명적인 것은 장기적인 물가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악영향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3일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분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디플레이터는 마이너스 0.7%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0.1%,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죠. 흔히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
이제 물가 하락 상태인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경제가 무기력증에 빠진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것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공장에 투자도 안 하고 공장 가동도 줄이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이 겪었던 20년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는 문재인 집권 2년 반 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저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예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우리 경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문재인 씨가요. 도대체 제정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특히 한미 외교, 한일 간 외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간, 한일 간 외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경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겹치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질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외치고요. 외교 관계도 무시하는 반일 선동으로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미 선동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현장은 R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공포를 넘어서 가지고 D의 공포, 디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현실인식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에서 기인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발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의 그 발언을 어저께 들으면서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요? 역대 최고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고요? 우리 경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요? 국민 염장지르기로 작정한 문재인의 발언, 뻔뻔함의 도를 넘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런 정부를 그냥 쳐다봐야 될까요?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